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등록 전환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거는 요거 옆에다가 여러분 읽고 옆에다가 이거 펴놓고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 보는 거. 우선 이 등록 전환이라는 토지는 자,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이거 지적 공부를 이제 만들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뭘 먼저 만들었다고 그랬죠? 토지 대장. 맞죠? 임야대장이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일 합방 해놓고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우선 평지들이죠. 대개 세금 나갈 만한 땅들을 조사해서 자기들이 세금 걷어가려고 토지대장 만들고 그 나머지 땅들을 다 산간벽지나 섬에 있는 토지를 다 어디에다가 등록시켰다고 그랬죠? 그렇죠. 임야대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8년도를 기준으로 모든 땅은 면적은 이제 토지대장에 있고 토지 그걸 조사 사업에서 또 산에 있는 토지는 대개 임야대장이 있고 근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그 땅에 뭐만 있었냐면 면적만 있었죠. 그죠? 그럼 그 땅에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에서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토지대장의 땅에 그림을 올려놓은 것을 무슨 도? 지적도. 그 임야대장의 땅을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무슨 도? 임야도라 그랬었죠. 그죠? 여러분 그 교재 잠깐 가볼까요? 그 377쪽 먼저 보세요. 우리 377쪽에 그 토지대장 나와 있죠. 거기에는 그 중간에 지목 오른쪽에 면적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소유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밑에 임야대장이 있어요. 예, 면적 있고 소유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가지고는 땅의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여러분 381쪽으로 와세요.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지도를 무슨 도? 그렇죠. 지적도. 그 밑에 임야대장의 땅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양을 그림에서 지도를 올려놓은 것을 뭐라고? 임야도. 그래서 그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국가가 단순히 구별하게 해서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 앞에는 다 집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가 붙어 있죠. 산이림, 산임. 그죠? 그럼 지금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자, 우리 등록이 된 것을 전환시킨다. 그 얘기죠. 그럼 어디에 등록된 땅이냐면 임야대장과 자, 우리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나중에 이제 개간 사업을 통해서 어디로 옮겨 놓는 거예요? 토지 대장하고 무슨 도로? 지적도로. 요거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을 옮긴다 해서 우리 등록을 전환시킨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대개 지적 공부가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을 원칙을 하겠죠. 그죠? 그럼 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토지대장으로 옮겨요. 그래서 등록 전환을 시킨 토지는 기회만 있으면 국가는 다 등록 전환을 시키려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 임야도에 있는 땅의 축척은 얼마였었어요? 3천, 6천이야. 그럼 정밀하지 못해. 정밀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 가면 되게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 가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로 이렇게 모든 통들은 등록을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때 등록을 이제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함부로 땅을 이제 등록 전환을 시킬 수는 없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 등록을 전환시키는 토지 우리 개념 먼저 바꿔 보세요. 388쪽에 우리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정의 나와 있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무슨 도로? 그렇죠. 지적도로 옮겨가는 그 등록 전환인데 여러분 반대로요. 거꾸로 여러분 토지대장이 있는 땅이 임야대장으로 절대 옮겨가지는 않아요. 이 토지대장 땅이 이제 임야대장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집을 부숴서 옛날에 자연 상태, 산 상태를 그대로 회복시킨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록 전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땅을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놓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역시 그거 봤죠? 등록 전환 토지가 발생하면 며칠 내에 해달라. 그렇죠. 60일 내에 소관청한테 와서 등록 전환을 해달라.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이제 2번하고 나중에 3번이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했죠. 우리 등록 전환은 잠깐 갔어요. 자, 이쪽은 이렇게 도로고, 요게 이제 집들이 있었어요. 자, 집이 있는 토지들은 대개 어디에 이제 옮겨 있으냐면 지적도와 그 다음에 우리 토지대장에 있겠죠, 그죠? 지적도와 토지대장 있다가. 자, 이 땅이 이렇게 산인데, 그럼 산에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어디에 많이 등록이 돼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임야대장과 산에 있는 토지들은 그 땅의 모습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렇죠. 임야도에 우리 등록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야도에는 우리 잠깐 우리 지적도 볼게요. 381쪽에
거기 그 지적도에 산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산자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을에 어디에 등록된 땅이라고요? 거기 보시면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임야도에 이렇게 돼 있었고 지적도에 뭐 7대, 8대 이렇게 해서 산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어디에 등록된 땅이라고 그랬어요? 임야도. 그래서 임야도는 아까 축척이 우리가 대부분 얼마 쓴다고 그랬어요? 6천분의 1을 가장 많이 써요. 여기 이제 500분의 1이나 이렇게 600분의 1로 가는 거고요. 되게 가장 많이 쓰는 건 1200분의 1인데, 근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구별해서 집안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가 이렇게 붙여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산에 있는 토지들, 뭐 산에 2번지로 이렇게 돼 있는 임야 소유자가 이 지역이 강원도 평창이에요. 평창 지금 올림픽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골프장도 만들고 스키장도 만드는데 이 평창이 땅 임야 소유자가 여기다가 자, 우리 펜션 사업 같은 거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각종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펜션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각종 이렇게 임야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허가가 필요해요. 먼저 산림을 훼손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상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땅을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닦아야 되죠, 그죠? 그래 이제 국계법상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법상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 땅에다가 이제 뭘 지을 수 있어요? 임야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이제 임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지죠, 그죠? 그럼 정밀하지 못한 임야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지적도로. 이게 옮겨가는 것은 뭐라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땅 이쪽에 절대 옮겨가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지목이 임야에서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대.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는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서 이제 등록이 전환되는 토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잠깐 가볼게요. 우리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자료 보러 가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등록 전환할 수 있는 토지는 무슨 관리법? 그래요. 산지를 이제 개간해 가지고 건물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을 변경한다는 것은 중장비 이용해서 땅의 모습을 확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이 변경할 토지들은 지목이 변경이 수반되면서 이 토지를 지적도에 있는 땅, 임야도에 있는 땅을 지적도로 옮겨가는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뭐 없이도 그래요. 지목은 바뀌지 않고 임야도의 땅의 지적도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토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 달에 그냥 하나만 1번만 기억만 볼게요. 자,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됐는데 무슨 토지를? 나머지 토지를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냐면 임야도에다 동그라미 치면 좋아요.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뭐 할 때는? 불합리할 때. 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잠깐 접을게요. 자, 요 마을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개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산 7번지 임야 하나, 여기 지금 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져서 다 옮겨갔어요. 근데 이 산 7번지 임야 하나만 이렇게 임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만 가지고 있이 큰 이 임야도 이 한 필지 가지고 있어라 커다란 임야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도면의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그 토지들을 이 땅을 이제 어디로 옮겨갈 수 있냐면 이렇게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인데 나머지 한 필지만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이 마을에 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죠? 나머지 한 필지만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뭐 변경 없이 지목 변경은 없이 그 도면의 통일성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을 임야도인 땅을 지목 변경 없이도 지적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 필지만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좀 보세요. 그럼 이 지적도에도 지금 임야가 있나요, 없나요? 임야가 있네. 이런 토지를 여러분 실무에 가면 뭐라 하냐면 토임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토임. 토지대항에 지적도에 임야가 있다 해서 이걸 토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토임이라는 토지가 매매로 나왔는데 임야 가격으로 나왔네. 그럼 사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아요. 당연히 개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 토임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적도 뭐 떼봐가지고 지적도 떼가지고 그게 지적도에 이렇게 임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임야 가격보다 조금 더 쳐줘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개간되면 팍 떼어버리는 거죠.
그것만 찾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인데 나머지 한 필지만 어디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임야도에 이게 경제적으로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불합리할 때는 지목 변경 없이도 그 토지를 등록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땅이 축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축척이 바뀌면 새로 측량해서 나중에 경계 면적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게 아까 새로 측량해서 이제 경계 면적을 옮겨 적을 때 이제 그 오차가 나와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 등록 전환은 우리 이렇게 지목이 바뀌어가면서 등록 전환이 되는 토지도 있고 지목은 바뀌지 않고도 등록 전환 시킬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회가 되면 이 토지를 다 어디로 옮겨놓으려고 한다고요? 토지 대장으로 하나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이제 개간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등록 전환을 많이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자 역시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나중에 그거 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분할 토지라고 써 있나요? 분할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땅을 분할할 때 아까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등록 전환 지금 대상 토지 배웠죠, 그죠? 그럼 며칠 내에 해달라고 했어요? 60일. 등록 전환 아까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죠? 땅이 축척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새로 측량해서 이제 경계 면적을 등록. 그런 거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기본서에 나오면 나올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리고 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지목 면적 이런 거 지번부터 다 바뀌죠. 혹시 여러분 지번 기억나나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토지 지번 부여보면 같잖아.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였죠? 부본을 붙이지. 그러면 8의 1 대 이렇게 붙이겠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여인 멀리 기억나시나요?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있죠, 그죠? 멀리 떨어지면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끝번 다음 번을 붙였죠, 그죠? 끝번이 50번이면 뭐예요? 51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잠깐 볼게요. 지적도 임야가 있죠, 그죠? 그렇다고 산자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 산자 붙지 않아요. 어디 있는 토지만 산자가 붙어? 임야도에 있는 땅만 산자 붙지. 지번 앞에 산자가 붙고 안 붙고는 지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가에 단순히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산자 붙고 안 붙고 나눠지는 거지. 지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지적도에도 임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토지 산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세 번째 이제 분할 토지입니다. 자, 우리 땅을 나눌 때 역시 자유롭게 여러분 땅을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이제 우리 대표소서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 매매해서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겠죠, 그죠? 우리 1필지 일부는 분할하지 않으면 절대 못 팔아요. 어느 부분인지 모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자, 이 땅 100제곱미터 땅인데 70제곱미터 팔게. 그러면 70제곱미터 요렇게 70이야, 요렇게 70이야, 요렇게 70이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땅을 반드시 뭐 해서? 분할하지 않으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땅 잘 매매나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잠깐 볼게요. 역시 먼저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건데 역시 며칠 내에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우선 3번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 해서 아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팔 때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두 번째 볼까요?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토지 형상 불합리한 지상의 뭐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상의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지상의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지상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건축물이 걸릴 수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불합리한일 때 이렇게 불합리한 거 지상 경계를 시정해서 분할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아주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땅이 가지 땅이니까 잘 안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빤듯하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분할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요 지상의 경계를 뭐 하기 위해서 땅의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뭐 할 수 있고 분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 그 3번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우리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하나야 돼요. 지목이 몇 개 해야 된다고요?
하나. 근데 우리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이렇게 용도가 지목이 바뀌면 분할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 한 필지 안에 과수원 용도인데 도둑이 많이 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과수원이 관리인이 집을 졌어요. 과수원 관리인이. 그럼 집이 있는 부분은 지목이 뭐예요? 되죠. 그럼 이 한 필지에 지목이 두 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 요 땅을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했죠. 며칠 해달라고 했죠? 60일. 받아만 90일이죠. 그죠? 근데 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가가 지금 지적 공부를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세금. 세금은 나중에 이제 세법 배우겠지만 뭐와 관련되냐면 지목과 관련이 있어. 뭐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목이 안 바뀌면 국가에서 10년 만에 오든지 한 달 만에 오든지 1년 만에 오든지 관여를 안 해. 근데 지목이 바뀌면 그 바뀐 부분을 지목으로 바꿔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60일 내에 신청 분할 신청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 잡을게요. 아까 땅 팔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합리한 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땅 분할할 수 있었죠? 맞죠, 그죠? 이때는 지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신청 의무가 60일에 해달라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아까 분할로 땅의 지목이 바뀔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이 땅 빨리 이 부분을 분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로 세금을 내야 되지. 그래서 과속용지를 쓰면 안 되잖아. 그 요때만 며칠 내에 해달라면 60일 내에 신청해달라고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속에 나오겠죠. 뭐라고? 이렇게. 잠깐 볼게요. 매매 등이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때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소관청에 가서 해야 된다. 이러면 XX. 분할로 뭐가 바뀔 때? 용도, 지목이 바뀔 때. 뭐가 바뀔 때? 지목이 바뀔 때만 세액 신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60일 내에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나중에 잠깐 보세요. 요 부분이 여러분 분할이 이루어지죠. 그죠? 요 부분에 또 지목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지금. 과손의 대지로 바뀌잖아. 그래서 소관청은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분할 신청과 60일 할 때 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함께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분할은 분할로 뭐가 바뀔 때 60일의 의무가 있다. 용도. 거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있어요? 찾았나요? 예.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뭐가 바뀌면 용도, 지목이 바뀌면 그때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가 바뀐 날은 며칠 내? 그렇죠. 60일 내에 구청에 와서 분할 신청을 하회한다.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할 때는 분할 사유로 적은 신청서에 분할 허가서상의 토지와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고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 요게 중요해요. 요거 왜?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라? 그렇죠.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분할은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매매나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죠, 그죠? 또 경계가 이렇게 완전히 삐뚤빼뚤 되어 있어요. 그럼 불합리한 경계를 뭐 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고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야 되니까 1필지 일부가 뭐가 바뀌어버리면 용도가 바뀌면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일 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뭐가 바뀔 때다? 용도, 지목이 바뀔 때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지적법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지적법 그거 하고 하면 12문제 다 맞출 수 있다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기출문제가 있으면 지금 풀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올해 나온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올해 출제위원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 과목이 지금 출제위원이 많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언제가 십몇 년 만에 안 바뀌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 사람들 금방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지금 출제위원들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로 가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서로가. 왜냐하면 소송이 걸려가지고 막 끌려다니니까 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신청이 있어버리면 몇 년씩 막 3, 4년 막 끌려다녀. 법원에서 나오라면 가야 돼, 수업하다가. 그러니까 그 명예직도 아니고 뭐 사법고시 출제위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바뀌는데 지금 그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문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지금
그럼 내년에도 이 사람이 똑같이 들어가면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시법이 이제 효자 종목이 됐다니까. 우리 공시법이 어렵게 안 나와서 세법 똑같. 중개사법이 여러분 효자 종목이 있었는데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왔다니까. 이게 참. 여러분 그래도 점수 따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잘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등기법 하나 나눠줄게요, 그죠? 그건 등기법은 요거 하나만 하고 지적법은 요 2장에다가 지금 이 2장짜리 나눠준 거 있죠, 그죠? 그 2장에다가 암기상 같이 접목해서 1년 내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어떤 첫 번째 딱 드는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6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막 벅찬 것 같아.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더 크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카페에 교수님 내가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봤더라고. 용기 좀 주세요 이거 하면서. 용기 좀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수밖에 아니면 상대평가 아니고 무슨 평가야? 절대평가. 그래서 쉬운 것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60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주관식 객관식. 그럼 뭐야? 잘? 그럼요. 찍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앉으면 은통에 여기 중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졸. 여기 앉았어 여기. 그럼 맨날 보니까 색이 새카매. 그 당시. 왜? 중학교 그러니까 용어들이 국어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용어들이 안 되니까 용어를 다 적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 막 맨날 학교. 요 앞에 앉은 70세 여기서 73살 어르신도 합격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87살 먹은 어르신도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87살 밑이면 내가 합격할 수도 있지. 내가 중학교 이상 졸업하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초등학교 국절 졸업한 사람이 왔었거든요. 여기는 아니고 제가 다른 그분 한 4달 다니다가 손 드시더라고. 문방구 하셨던 분인데 문방구 해가지고 자기는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기분이 들어가지고 왜 문방구에 막 복사들어 오더래 자기도 비슷한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중개사 이거 복사하러 그래 나는 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안 붙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다른 학원에서는 합격인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은평이에요. 중학교 여기서 보시고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특별한 사람들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합격 많이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 먼저 뭘 붙여야 돼? 우리 상대평가니까 쉬운 거. 뭐 한 거? 쉬운 거. 쉬운 거라서 점수 딸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공시법, 지적법, 등기법 중에서 뭐가 쉽다고 그랬어요? 지적법. 그럼 지적법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 지적법 그거 알성하고 있다 나중에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할은 뭐가 바뀔 때? 용도. 용도가 바뀔 때 요거 아까 신청 의무가 있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합병이라고 써 있나요? 예. 이 합병이 자주 시험이 등장해요. 자, 합병이라는 것은 자, 우리 지적 공부에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자, 우리 7대하고 이렇게 8대 이렇게 이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게 합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합병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그 가장 큰 특징이 합병은 땅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할 필요 없었죠, 그죠? 그냥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야. 두 필지당 한 필지로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요. 우리 지적법에서는요, 국가에서 여러분 땅을 한 필지로 만들려면 우리나라 지금 3,700만 필지라고 했죠, 그죠?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 필지로 만들어줘. 어떻게 갖춰야? 동시에. 그럼 동시에 갖추지 않았으면 두 필지로 만들게 돼 있어.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6가지 이제 성립 요건을 이제 나와요. 6가지. 제가 이제 나중에 요 성립 요건 6가지를 암기하려면 우리 낙하함이 있는 우리 부여에 가면 이렇게 암기해요. 한번 들으면 좋아요. 요 소도, 예,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뭐도? 소도 뭐하고? 목축하고 뭐도 킨다? 연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해요. 첫 번째 요건 하나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번이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그러면 동일 말고 다른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 이렇게 내 합병이 돼요. 그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는데 우리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땅을 국가가 우리나라 전국 모든 1번부터 끝번까지 붙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번을 끊어서 붙었다는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다 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시공구에 썼어요. 동리에 썼어요. 동리. 첫 시간에 다 까먹었죠. 그죠? 은평동, 우리 은평구 가련동 이렇게 이제 은평동 해가지고 지번 붙이지 않잖아요. 그죠? 가련동. 그래서 동과 리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동과 리가 같아야만이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가련동에 있는 토지와 이쪽은 불광동에 있는 토지는 절대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자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두 필지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다 보세요. 그럼 이 건물의 주소가 어디예요? 반쪽은 불광동, 반쪽은 가련동. 편지 어디로 갈까? 그래서 네 동이 같아야 한 필지를 국가에서 만들어줘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은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되지만 일물일권이라거든요. 한 필지에는 소유권이 하나여야 돼. 그래서 소유자가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소유자가. 그리고 소유자가 같아야만이 여러분이 합병을 시켜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가련동에 있는 토지와 불광동에 있는 토지는 합병을 시켜주지? 절대 안 해주고요. 자, 그러면 소유자,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절대 합병해주지? 안 해요.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한 필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합병해준다니까요. 자, 목은 뭘까요? 목.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이 같아야 돼요. 지목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자, 7번지 전하고 8번지 전, 7번지 대지하고 8번지 전은 지목이 다르죠. 그죠? 그건 합병할 수가 없어요. 지목이 같아요. 왜? 한 필지에는 지목이 몇 개야 되니까. 하나. 그럼 이게 대지고 이게 전이면 어떤 것은 세금 나가고 어떤 것은 세금 안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한 필지로 만들어주고요. 자, 축은 축척이 같아야 돼요. 아까 축척이 7가지 있었죠. 그죠? 이쪽은 500분의 1로 축소해서 등록된 토지와 1200분의 1로 축소해서 등록된 토지는 합병시킬 수가 없어요. 축척이 같은 토지만 합병을 해줘요. 한 필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돼 있어야 돼요. 중간에 하천 계곡이 껴 있어서 이렇게 도로, 여러분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 있죠. 그죠? 요 저쪽 도로와 이쪽 도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토지, 이쪽 도로 토지와 저쪽 도로 토지는 합병해 주지? 절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등은 등기 여부예요. 끼리끼리는 합병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등기는 여러분이 10년 만에 건물 같은 거 토지 바닷가 매립하고 팔기 위해서 등기소 가는 거거든요. 그럼 평생 등기부가 없는 토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닷가 매립하고 안 팔으면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100만 필지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가 있다 그래요. 100만 필지가. 건물을 줘놓고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 집이거든요. 내가 등기 안 되더라도. 무슨 말겠나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팔 때 등기한다. 그때 아까 최초라는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했죠? 보존. 보존 등기할 때 각종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럼 지금 막 세금 낼 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도 많이 있고 안 돼 있는 토지도 있고 막 그래요. 팔 때 등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등기된 토지와 이미 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안 해요. 왜? 합병해 주면 어떤 토지는 등기되고 어떤 토지는 등기 안 되고 우리 등기부 보고 사고 파는데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가지 성립 요건에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 합병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한 필지 성립 요건에서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좀 더 지나겠지만 파생 원칙이 좀 나와요. 파생 원칙이 나오는데 우선 소유자가 같다는 것은 소유자의 뭐도 같아야 되냐면 주소도 같아야 되겠지. 여러분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동명이인이지. 여러분 주소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이지.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고요. 또 조금 더 들어갈까요? 공동으로 소유할 토지는 이렇게 공유 지분이 같아 합병하지 공유 지분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토지예요. 이 토지가요. 잠깐 가보세요. 자, 이 토지가 7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 지분을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자, 이쪽 토지는 9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 지분을 갑이 3분의 2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 가지고 있죠. 지금 지분이 같아요? 달라요? 지분이 다르죠. 그죠? 그럼 이 땅은 갑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합병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지분이 같으면 이렇게 2분의 1씩 지분이 같으면 이쪽도 절반, 이쪽도 절반 합병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같은 토지만 합병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축척이 바뀐 토지만 축척이 같은 토지만 합병이기 때문에 나중에 축척 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축척 변경 안과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합병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요건 민법을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뭐가 하나 중요하냐면 그 야구 선수 제가 이제 임창용 승이라는 게 하나 오늘도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임창용 승 이렇게 암기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1필지 일부분에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있어요. 1필지 일부.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용익물권들이에요. 무슨 물권? 용익물권. 혹시 민법에 용익물권이라고 들어봤나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직? 하나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민법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법률 행위만 하고 있나? 계약? 무효 취소? 자, 우리 물권에서 8가지 물권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전세권이라고 있거든요. 세 들어가는 거. 방학한 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학한 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용익 물권들은 가능해요. 사용수익 나중에 뒤에 할 건데, 그래서 이 전세권. 그래서 자 이렇게 옆에 요 토지가 갑이 요 땅을 전세 줬어요. 갑이 요 땅은 여러분 전세 주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전세권이 일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은 결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안 된 토지는 일필지 일부의 전세가 되니까 합병을 시켜줘요. 합병을 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은행에 가서 저당권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안방만 저당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지. 집 통치 저당권을 잡아가지.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일필지 일부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토지는 은행에 가서 대출받은 토지가 있네, 저당권이. 이 토지는 은행에 가서 대출받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두 토지는 합병해주지 않아요. 왜? 합병해주면 일필지 일부분의 저당권의 성립을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중에 이제 요 암기사항에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다? 한 필지. 그럼 우리가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 합당해야만이 합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이렇게 부여에 가면 뭐도 소도 뭐하고 목축하고 모두 킨다. 연등도 킨다. 이렇게. 그래서 리동이 같은 토지만 합병해 준다. 소유자가 같은 토지, 지목이 같은 토지, 축척이 같은 토지, 집안이 연속되어 있는 토지, 등기된 토지끼리만 합병해 준다. 그렇지 않은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파세 원칙에 소유자 같다는 것은 소유자 모두 같아야 되고, 주소, 또 공동을 소유할 때는 공유 지분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들은 얼마지 합병해 주지만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들은 합병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나중에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자, 389쪽. 여러분 요 부분에 보면 요 오늘 나눠주고 다녔죠. 여기 암기 사항에 꼭 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합병 있어요?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이렇게 써 있죠. 찾았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야구 선수 임창용 승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이제 나중에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 4번 보세요. 389쪽 4번. 자, 합병은 의의 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 지상을 한 필주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으로서 1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2번은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3번 먼저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합병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되게 이제 다른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소유자나 거기 합병하는 기억,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나 지목이나 소유자가 아까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그 니은은 나중에 중요한데 합병하는 토지의 다음 등기, 외의 등기, 그 외의 등기에다가 옆에 하나 저당권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나중에 저당권이나 가등기. 즉 거기 있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는 권리들이고요.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런 것들은 합병할 수 있어요. 그 C번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근데 그 디귿에 보세요. 디귿에. 그 밖에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나 임야도에 뭐가 다르면,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쭉 볼게요. 자,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다른 토지 합병할 수가 없고, 2번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고, 자, 3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 4번은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6번만 볼게요. 합병하는 토지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축척이 같았기 때문에 6번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축척. 그럼 축척이 아까 같이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축척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잠깐 접으세요. 자, 내가 여러분 이 필지를 한 5필지를 쭉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뭐 6대, 7대, 8대, 뭐 9대 이렇게. 그럼 국가가 야, 너 왜 이렇게 한 필지 쭉 5필지 가지고 있니? 60일 내에 한 필지를 합병시켜 이렇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합병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서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래요.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음과 같은 토지는 국가에서 토지의 관리를 편리하고 지적공보 수리를 줄이기 위해서 연접되어 있으면 60일 내 합병 좀 해주세요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암기할 때 우리 지목 여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공 이렇게 암기시키는데 영어도 아니고 이렇게 수학도 수학을 잘해야 서울대학교 가죠, 그죠? 수학도 철저히 하고 유해서 이제 공공채 이렇게 암기를 시켜요. 주공 뭐냐면 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의 아파트 땅이에요. 우리 아파트 땅은 대지권이 만들어진 땅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땅이 여러 필지면 대지권 산정하는데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파트는 대개 짓기 전에 국가에서 이렇게 대개 한 필지로 합병이 돼 있어요. 각 한 동마다 이렇게 한 필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목이 총 몇 가지 했죠? 28가지 중에서 공공령 성격이 정한 11가지 제목만 연접되어 있으면 의무를 부과해요. 이거 앞글자 딴 거예요. 우리 수도용지 있었나요? 학교용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우리 도로 볼까요? 자, 국가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토지를 수용할 때 만약 이게 10만 필지면 이렇게 10만 필지를 토지를 수용하면 토지 대장을 10만 필지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동별로 합병을 시켜버리면 몇백 필지만 관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토지니까 연접해 있을 때는 60일 내 합병해달라고 공공용 성격의 토지는 국가에서 의무를 부과해요. 일반적인 뭐 전답, 대 이런 것은 합병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고요. 이것도 올해는 안 나왔는데 어렵게 나올 때 한번 시험이 나왔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지목인 것 아닌 것. 제가 18회 때인가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조금 제 기간은 되놨는데 의무적 합병. 근데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거 하나로 그냥 암기시키면 해요. 요거 나중에 요거 세 번 써먹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공 영어가 아니라 뭐도 수학도 대충 철저히 하고 유 공공채. 여러분 그 우리 요거 여기 부분에 있을 거예요. 요 부분 보세요. 자, 합병에 그 신청 의무 부분에 원칙 X 이렇게 써 있죠. 네, 원칙 의무 없는데 거기 주공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영어도 아니고 무슨 도? 수학도 대충이 아니라 철저히 하고 유 공공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11가지 지목으로 된 토지만 국가에서는 여러분이 2필지로 돼 있을 때는 한 필지로 합해달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우리 교재 389쪽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이렇게 주공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아파트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 학교, 철도, 수도, 공원, 아까 체육, 수학도 철저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할 때 며칠 내? 60일 내 합병을 소관청한테 하라. 올해 이게 90일 내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합병은 여기에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합병 잠깐 꺼볼게요. 합병이 된다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그럼 여기 여러분 합병 대상 토지에서 우리 암기사항했죠?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뭐도 소도 뭐하고 목축하고 뭐도 킨다 연동도 키다. 그리고 우리 야구 선수 하나 거기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임창정이 아니고 뭐야? 임창용승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요거 이제 하나 알으면 나중에 합병을 마칠 수 있어요. 요 부분 나중에 보기로 하고, 거기 아까 그냥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보세요. 방한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는 합병일 수 있다. 왜? 1필지 일부 전세 되니까.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은행 가서 안방만 저당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는 합병해 주지
그렇게 여러분 기억만 하고 있으세요. 자,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써 있네요. 자, 우리 지목 변경은 우리 지적법상 이제 법에 의해서 여러분 함부로 지목을 바꿀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서 등록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아까요. 요거 조금 주의할 것은 아까 등록 전환이 있었어요. 등록 전환은 지적 공부가 옮겨갔어요, 안 옮겨갔어요? 지적 공부를 옮겼지. 그 등록을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임야대장과 임야된 땅을 토지대항과 지적도로. 맞죠? 근데 이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지적 공부에서 그 땅의 지목만 바뀌어가지고 땅의 지목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아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땅의 축척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죠? 임야도인 땅은 6,000분의 1이고 지적도는 600분의 1 가니까 새로 측량을 통해서 옮기잖아요. 뭘 통해서? 측량 기자가 와서 측량을 통해서 옮겨거든요. 근데 지목 변경은 아까 땅을 측량해야 안 해요? 측량하지 않아요. 그냥 그 지목만, 그 터에다가 지목만 바꾸는 것 뿐이지. 그럼 측량 비용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어요.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들은. 근데 우리가 등록 전환 토지는 새로 측량이기 때문에 측량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어떤 토지가 우리가 지목을 바꾸신 토지냐? 1번은 역시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390페이지입니다.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할 때 며칠 내에 해달라. 그렇죠. 60일 내에.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자, 우리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다음과 같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뭐가 바뀌면,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되면, 자, 우리 국회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전답에다가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형질이 바뀌면 전답에다가 허가받아서 이렇게 집을 져버리면,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대지로. 이렇게 이런 토지들은 이제 지목 변경할 수 있고요. 우리 두 번째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라고 했죠. 그죠? 그럼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바뀔 수 있거든요. 용도가 바뀌면. 근데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을 바뀔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뭐냐면,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학교가 깔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학교 용지거든요. 무슨 용지라고요? 학교 용지. 지금 학교가요 많이 폐교가 되죠. 그죠? 왜? 어른들이 다 서울로 지금 이사 가서. 그죠? 저희 초등학교도 폐교 일보 직전이더라고. 애들이 안 모여서 없어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학교가 폐교돼서 없으면 여기다 연구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건물의 용도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소로 바뀌면 땅의 지목도 전에서 이렇게 학교 용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뭐의 용도가 바뀌어도,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땅의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우리한테 소개 나와요. 뭐라고? 토지의 용도만 바뀔 때만 지목 변경할 수 있지,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거기 니은 보세요. 토지나 뭐의 용도가, 그렇죠,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할 수 있고. 자, 디귿도 하나 볼게요. 자, 무슨 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 나오면 그냥 신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뭐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원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뭐 삼성 신도시 지목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전답, 과서 여기다가 지금 신도시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목이 대부분 대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할 때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하거든. 그럼 아까 우리 합병이 되려면 지목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 소도 목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토지들을 도시개발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시키기 위해서 이 땅들을 이렇게 대지로 지목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사업 시행자만 나와요. LH 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뭐를 신청할 때?
그렇죠.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토지들은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합병 나왔다고 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3번은 안 봐도 돼요, 지금. 그래서 이 토지들이 지금 무슨 대상 토지냐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나중에 이 지목을 바꿀 수 있는 이 대상 토지, 이게 중요해요. 이 토지들. 그게 보시고, 아까 며칠 해달라 그랬었죠? 60일.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요? 지목 변경은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측량 안 했죠. 아까 합병도 측량하지 않고. 네. 측량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 땅에 뭐와 뭐를 새로 구하려고 측량한다고요? 경계와 면적. 근데 지목이 바뀐 토지는 경계 면적 새로 구할 필요가 없고, 합병도 새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량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규 등록 토지 새로 경계 면적 구해야 되고, 등록 전환 토지 새로 경계 면적 구해야 되고, 분할하는 토지 새로 경계 면적을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런 땅은 다 뭐하죠? 측량. 측량합니다. 자, 6번째 이제 보세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라고 써 있나요? 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육지에 있는 모든 땅이 등록돼서 우리 육지와 바다의 구별 기준이 최대 무슨 선이죠? 만초선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쪽이 이제 이렇게 바닷가인데 이렇게 한 필지 이렇게 토지 한 필지 되고 한 필지 보세요. 자, 16번지 전을 가지고 있는 갑이 가진 토지 해일이나 가지고 한쪽이 바다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토지 대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없애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그래요. 근데 이 토지가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돼 가지고요. 이 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둘 중에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요. 하나는 원상 회복할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바다된 부분이 귀퉁이 조금이라 흙 두 차를 퍼얹으면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 그때는 없애지 못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바다된 부분 논농사는 못 짓지만 염전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두 여지가 없을 때만 그 지적 공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없애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바다가 됐을 때, 자, 우리 소유자는 바다가 된지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한 10년 정도 되면 자꾸 바다가 침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관청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침식이 되냐 확인하게 돼 있어요. 확인해 봤더니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바다가 돼 버렸네요. 그럼 이 부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걸 말소해 달라고 신청서를 보내요. 그래서 통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토지동은 며칠 내 하게 돼 있죠? 60일. 근데 바다는 열받아서 30일을 연장해줘요. 며칠 내? 90일. 이게 90일이라는 것은 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여건을 이제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래서 90일 안 할 수 있죠, 그죠? 그때서 소관청이 어떻게 해서 없애볼까요? 직권으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서 직권으로 소관청이 조사해서 없애버려요. 조사 측량해서. 근데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자, 일필지 전부가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일필지 일부가 되면 측량해서 없앴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교정에 그런 거 아직 안 나는데, 자, 근데 일필지 일부가 나중에요, 각종 토지등에서 측량이 필요한 토지등에서 소유자가 안에서 국가가 대신하면 측량 비용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필지 일부가 침식돼 가지고 바다가 됐네. 신경질 나서 술만 퍼먹고 있었어요. 왜 내 땅이 바다 돼서 돈 날렸나?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구청에서 통지가 왔어. 당신 땅 일필지 일부 측량해서 없앴으니까 측량 비용 300만 원 내세요. 그러면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지금 바다도 돌지경인데 돈 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바다는 돈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우리 교재에 지금 아직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쓰는데. 근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 1년 정도 지나갔더니 그 옛날 때 이제 가봤더니 흙이 쌓여가 다시 육지가 돼버렸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이 땅에 주인이 누구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옛날 소유자가 그대로 회복시킬 것이냐, 또는 국가가 소유할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누구 땅이 될 것 같아요? 네, 국가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회복되더라도 똑같이 옛날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판례는 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한다 그래요. 영구히 소멸해요. 그래서 흙이 쌓이더라도 그 땅은 누가 된다고요? 국가 땅이 돼요. 그러면 내 땅이 받아된다라고 소문이 돌으면 빨리 가서 몸으로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 언제 막겠어요? 그래서 막 인재 천재 이렇게 얘기들 하는 싸우는 거예요. 바다 옆에 왜 막 뚝을 못 쌓아가지고 우리 땅 침식돼서 바다 됐느냐 파도 쳐서 막 그 소송을 걸어야 되죠. 인재면 천재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 회복 등록의 주체는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인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 회복 등록 아까 받아들일 때는 60일, 90일 내에 이렇게 의무를 부과했죠, 그죠? 그 회복 등록은 국가가 나 회복 등록하는 국가 땅이 되니까 1년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90일 내에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였을 때만 없애달라고 의무를 부과하지 회복 등록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 등록을 이제 마치고 이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없어졌다고 이렇게 통지서 보내고, 토지를 이제 관리하는 관청을 공유수면관리청이라거든요. 공유수면관리청에 소관청에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냥 받아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며칠 내에 해달라. 90일. 올해 60일이라고 이게 시험이 나왔었다니까. 90일이고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자, 1번. 자, 그 가로 6번 보는 겁니다. 390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뭐가 됐다고 돼 있죠? 바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짝 속아놔요. 뭐라고? 바다가 아니고요. 하천이 돼서. 그럼 우리 하천이란 지목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어. 그럼 지목 변경하면 돼. 그래서 하천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돼서? 바다. 육지가 이렇게 바다 된 거예요. 바다 등으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뭘 보낸다? 통지서. 통지서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2번 보세요. 통지 받은 날부터 소관청이 며칠 내? 그렇죠. 90일 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서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을. 여러분 막바로 직권을 없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통지한 다음에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자, 지적소관청은 바다에서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회복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회복 등록 주체가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그럼 소유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90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복 등록은 의무가 없어요. 근데 90일 내에 회복 등록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소를 90일 내에 하는 거지 회복 등록을 90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할 때는 그 측량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하고.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등록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 마치면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이렇게 받아냈고 또 회복 등록됐다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받아낸 토지 말소고요. 그 축적 변경은 이번 달에 하지 않을 거예요. 공법을 조금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축적 변경은 나중에 이제 좀 암기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여러분 시험이 지금 나오거든요. 축적 변경.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축적 변경이 그 암기 사항에 여러분 요거 나눠준 자료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축적 변경 있어요? 거기 암기 하나 써 있나요? 몇 시 써 있어요? 20시 30분경 정년 8시 반경에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청산가리를 몇 개 먹었어요? 15개 먹었더니 죽지는 않고 고통만 몇 배? 20배. 그리고 661 이렇게 써 있나요? 요거 하려면 축적 변경 이 많은 양 다 맞출 수 있어요. 축적 변경 여러분 숫자에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지적법은요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한 장 하고요 암기사항 많으면 너무 쉬워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만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자 넘기셔서 8번도 등록사항에 정정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등록사항에 이 정정은 요 나눠준 자료 잠깐 한번 볼게요. 요 나눠준 자료. 나눠준 자료에 그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이라고 써 있나요? 예, 요 부분만 잘 이렇게 여러분 체계를 잡아놓으면 좋거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 잠깐 가볼게요. 지금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이 돼 있었죠, 그죠? 아까 대표 선수가 이제 토지 대장인데, 요 토지 대장에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 뭐 지목 면적. 오른쪽에는 이제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죠. 이게 잘못 적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우리 호적이 잘못되면 호적 정정해야 되죠, 그죠?
저도 호적 정정하려다가 저는 못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제주도 분들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는 96인데 살아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하셨어요. 우리 원양어선에서 정말 잘 살았었는데 저희 집만 텔레비 있고 막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만 막 뭐가 있었었는데 다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가 오다가 그랬었는데 병도 걸리고 그러셨었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지금 주민등록번호상에 나이가요. 태어난 해부터 전해로 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거로 지금 주민등록번호상에 돼 있다니까. 대개 보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제 판검 사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태어난 다음 해. 왜냐면 옛날에는 많이 죽어가지고 100일 지나고 1년 돌 때 그때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태어나면 그 다음 해에 내가 출생 신고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저도 아버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아버지가 제가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체력 검사를 하더라고. 체력장 달라.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나이에 따라서요 점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젊은 애들은 윗몸 일으키기 하더라도 20개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많은 애들은 30개 해야 20점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고 근데 나는 2살 차이가 나네. 그래가지고 이걸 호적을 정정하려다가 이 증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증인인데 다 우리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비용 들어가면서 오지도 않고 그 아버지는 또 원양어선 타고 가니까 또 금방 나가야 되고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복구하라고 하더라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군대도 엄청나게 일찍 끌려가고요. 이걸 피해본 게 얼마나 나이 때문에 호적 정정 못 해가지고 피해본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너는 연금 빨리 받아서 좋겠다고.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연금 빨리 받고 뭐 전철표 공짜로 주는 게 있다마요. 그거 빨리 받고 주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토지 호적부가 토지 지적공부잖아요. 그럼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죠? 즉 소관청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고치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죠. 토지의 표시사항과 뭐죠? 소유자. 그럼 이제 고치는 부분이 거기 지금 박스예요. 토지의 요 표시사항하고 그 땅의 이제 소유자, 성명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적으면 고칠 수 있겠죠, 그죠? 고칠 때 지금 이 지적공부를 가지고 있는 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잘못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겠지. 무슨 말겠죠? 그걸 직권 정정한다고요. 어떻게 정정한다고요? 직권으로 정정. 근데 이번은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 신청. 잘 봤더니 자기 지목 면적이 잘못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자들의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이 소유자 부분을 고칠 때, 자, 이 소유자 부분을 이제 고칠 때 이 토지가 이미 여러분 등기부에 등기가 될 수 있죠, 그죠? 등기가 된 토지가 있을 수 있고 미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된 토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고치는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고치는 사유가 법으로 자기들이 고치기 때문에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법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실수해서 대부분 이렇게 명백히 잘못 등록했다, 뭐 다르게 등록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요게 지금 한 9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요게 시험에 올해도 등장했어요. 내년에도 등장할 수 있어요. 몇 개지니까? 한 8가 하나는 안 봐도 되는데 한 8가지 종류가 돼요. 그래서 제가 4개 이상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직권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유 몇 가지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소유자 부분을 통해서 고치는데 소유자가 고치는 것은 우리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소유자가 이제 고칠 때, 고치려고 봤더니 인접 토지에 경계와 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 땅이 갑이 자기 땅의 측량해서 자기 땅이 여긴 줄 알았는데 한 달 후에 도면을 해봤더니 자기 땅이 이렇게 잘못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갑 입장에서 이거 땅을 고쳐야 되겠죠, 그죠? 고치다 보니까 인접 토지 을의 침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을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되게 안 고쳐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승낙도 안 해지만 법원에 가서 여러분 땅이라는 판결서 이런 걸 통해서만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소관청이 직권으로 자기들이 잘못 다르게 이런 것도 고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뭐는 고칠 수 없냐면 나중에 인접 토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온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왜?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유리하게 고쳐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시면 인접 토지 소유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등기된 여러분 소유자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에 잘못될 때 고칠 때 그 고치는 자료가 이렇게 등기된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미등기된 자료에 따라서 고치는 자료가 다른데요. 이 등기된 자료는 여기까지만 좀 쉬었다 할까요? 이 등기부 관련 서류가 있거든요. 4가지 서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미등기된 토지는 옛날에는 호적부 가지고 고쳤는데 지금 호적부가 없죠, 그죠? 그 호적부 대타로 나온 게 뭐예요? 가족 그렇죠. 예, 관계, 기록상, 증명서. 이거 가지고 이제 미등기된 토지는 소유자 부분에 오류를 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박스 쳐져 있죠, 그죠? 요 부분 조금 지금 쓴 거예요. 요 부분, 요 밑에 오류 정정. 무슨 말이겠나요? 예, 그럼 한번 책 볼게요. 자, 8번에 그거 하고 좀 쉬었다가 그죠? 등록사항에 정정 써 있어요. 예, 신청에 의한 정정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그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는데, 자, 우리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정정할 때는, 아까 경계 면적을 정정하려면 땅을 측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하고 소관청에 제출하고 또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 뭐나 승낙서. 되게 승낙을 안 해줬죠, 그죠? 되게 이제 승낙 안 해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이렇게 나와요. 내 땅이라는 판결서 요런 거를 가지고 가면 경계 면적에 정정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미등기된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미등기된 토지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되면 뭘 가지고? 그렇죠. 예,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가지고 대장을 정정하면 되고. 자, 그 직권에 의한 정정.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조사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니은에 보시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대부분 이제 오른쪽에 다르게, 잘못, 자기들이 실수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르게, 잘못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니은 먼저 하나 한번 볼게요. 니은 있어요? 2번, 니은이 아니에요. 2번이나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에 뭐의 증감은 없이? 면적 증감 없이. 면적 증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뭐만? 위치. 예, 이 위치만 잘못된 거 이거예요. 여러분이 땅이 도면상 지적조상 경계 위치가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에요. 면적은 똑같아요. 그럼 위치 정정은 직권해줘요. 그렇지만 면적이 증감이 일어나는 것은 직권해줘서는 안 돼요. 인접 토지 소유자 뭐가 있어야 되고? 승낙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것은 직권 못 줘도 경계 이렇게 위치만 잘못된 건 위치 정정을 얼마든지 직권해 줄 수 있다. 면적은 증감이 없이.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뭐 잡으면 다르게 잘못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 9번째 한번 볼까요?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써 있나요? 이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토지대항에 우리 면적을 등록할 때 1976년도까지는 여러분 평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1976년도 평이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그죠? 평을 제곱미터로 우리 지난 시간에 환산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등록시키는 공무원이 유치원을 잘못 나와서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87이 얼마죠? 금방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47이?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이렇게 오류사항을 자기들이 잘못 쳤으니까 고쳐주겠다. 그리고 면적 환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예, 거기 보시고, 자 오른쪽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은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미음 하나 보세요. 미음 나와 있어요? 오른쪽 토지에 미음. 자,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이미 등기된 토지 그 얘기예요, 그죠?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아까 등기부 관련 서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나중에 4가지 암기사항이 있는데,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에서 제공한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정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잠깐 보세요. 자, 우리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부분을,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을 오류를 정정할 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정정한다 이러면 XG. 가족관계 등록사항은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라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된 토지는 그 등기부 관련 서류 가지고 고치더라. 예,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하죠.